반갑습니다. 해커스 시험 중국어 전문가 중잘난 김동환입니다. 2021년도 3월 HSK 5급 총평으로 인사드립니다. 총평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화면에 링크 주소 하나 떠 있으니까 따라 들어가시면 추가 문제, 다음 달 적중 예상 문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자, 문제 받고 다시 화면 오셔가지고 저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드디어 2021년도 3월달 시험이 끝났습니다. 3월은 HSK 응시생이 가장 많은 달 중에 하나죠. 자, 시험 잘 보셨나요? 오늘은 이 고사장 가는데 봄비가 내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산을 쓰고 봄비를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봄비가 그치고 나서 벚꽃이 필 때쯤이면 지금 오늘 시험 본 학생들한테 다 합격증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마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진심을 담아서 오늘 시험 문제 어땠는지 듣기, 독해, 쓰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험 문제 나왔던 유사 문제 유형을 살펴보기 전에요.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부터 여러분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듣기 1부분, 이 대화문이죠. 대화문의 경우는 짧은 대화가 있고 긴 대화가 있는데 오늘 짧은 대화가 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매달 긴 대화는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는 추세예요. 그렇지만 역시 듣기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단문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이 식물 키우는 거에 대한 그런 설명문 성격을 갖고 있는 지문들은 사실 눈으로 보고 풀기에도 어려운 지문이었는데 듣고 풀어야 되니까 더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자, 독해 같은 경우는 오늘은 독해 1부분 역시 어렵게 출제가 됐고, 자, 독해 3부분의 한두 지문, 매 시험마다 어렵게 출제된다 말씀드렸죠. 역시 독해 3부분이 또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단어가 어려웠던 부분은 이 독해 2부분이 단어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문의 단어가 어려운 것이 꼭 어려운 문제로 이어지는 게 아니죠. 지문의 단어가 어려워도 정답 찾기 쉬운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 문제들이 독해 2부분에 많이 출제가 됐죠. 자, 쓰기 같은 경우는 오늘 시험에 쓰기 1부분, 쓰기 2부분 전반적으로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역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듣기 같은 경우는 속도가 많이 선택지가 길었고 속도가 빨라졌다. 자, 독해는 여러분들요, 어휘가 어렵다. 그쵸? 쓰기 같은 경우는 어법은 간단하게 출제가 됐으나 역시 어휘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제가 풀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도 3월 듣기 총평인데요. 자, 1번부터 30번은 어쨌든 정확한 답안을 찾는 거죠. 긴 선택지의 의미를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고요. 두 번째, 지문의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자, 소리를 정확하게 내가 들을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가 실제 시험에서 정답을 체크하는 과정에는 내용을 알아듣고 정답을 체크하는 문제도 있지만 내용을 못 알아들었을 때는 바로 뭘 듣고, 그렇죠, 소리를 듣고 정답을 체크하는, 정답을 들려주는 문제도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장문 듣기, 긴 듣기의 경우는 여러분들 역시 설명문 지문 증가로 체감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을 수 있었겠고, 점수를 주는 7문제는 꾸준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심지어 찌아오쇼, 이 교수가 정답인 그런 선택지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출제된 유사 어휘 살펴보기 전에요. 자, 중잘남이 계속 강조하는, 그리고 합격한 여러분의 선배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습법 중에 하나, 바로 소리학습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좀 하고, 자, 오늘 유사 문제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소리학습법은 의미 파악이 안 된 문제를 소리에 의존하여,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소리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석이 안 된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반드시 소리에 의존해서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출제자는 우리한테요, 3가지 소리를 문제를 출제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들려주고 얘가 그대로 정답으로 나와요. 바로 무슨 소리다? 일치하는 소리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관, 헌, 뚜어, 얘를 들려주고 빈, 관,러 이렇게 정답으로 찾게 하는, 소리로 보면 완전히 같은 소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유사한 소리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 문제처럼 완전히 내가 이 지문을 듣고 해석해야지만 푸, 관 이렇게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 바로 뭐다? 다른 소리, 그쵸?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를 출제된다. 실제 시험에서는 모든 걸 다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2가지 방법, 일치하는 소리, 유사한 소리 가지고도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가 오늘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험에 등장했던 중요 어휘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제가 중요 어휘다라고 여러분께 화면에 띄우는 어휘들이 바로 뭐다? 정답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저랑 같이 하나씩 꼼꼼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당럭죠.
当上了学生会主席. 자, 주시 같은 이런 글자는 우리가 한국어로는 잘 안 쓰지만 역시 5급 단어입니다. 의장이죠. 뭐를 맡은 거예요? 학생회의 그쵸 의장을 맡은 거죠. 当上了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독 듣기에 잘 나오는 동사죠. 打喷嚏 바로 뭐다? 재채기 하다. 자, 이거의 정답 근거로는 후이천 그렇죠. 먼지가 들렸어요. 후이천 자, 요거 듣고 打喷嚏 그쵸 요거를 정답으로 찾는 문제. 자, 그 다음에 冒险小说 같은 소설도 들렸고요. 자, 그 다음에 内容很全 같은 身份证 그쵸 到期 신분증이 뭐였어요? 이 기간이 된 거죠. 그 다음 위딩 뭐를 예약하는 거죠? 宴会厅 그렇죠 여러분 200명 정도가 들렸고 그쵸 宴会厅 정답 찾기 하는 거. 자, 그 다음 要准备婚礼 이런 표현들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이제 미수가 들렸죠. 그 다음 支持 가족들이 지지하는 거 工作出色 같은 표현들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挑战 뭐에 도전하는 거죠? 새로운 펑거,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하는 것도 역시 오늘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께서 정답으로 체크했으면 돼요. 자, 이어서 듣기 2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을 기르는 게 이제 출제가 됐죠. 날씨에 따라서 햇볕을 보게 밖에서 둬야 된다. 그 다음 안에 보관해야 된다. 실외, 실내 이제 이러면서 식물 키우는 거에 대한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减少开窗时间 이렇게 또 정답 유사 표현 들렸고요. 그 다음 끈 뿌리가 뭐 한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요. 烂掉 썩어버린다. 요것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또이 띠원 저온에 대해서 부适应 자 요것도 체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이따 베이따教授에 대한 이야기로 출제가 됐어요. 베이따라는 게 이제 베이징 다학의 줄임말인데 북경에 생활해 보셨거나 아니면 중국어를 회화 공부를 좀 많이 했다면 베이따 들어봤을 법한 한데 그냥 내가 한국에서 공부했다면 좀 생소하게 들렸었을 수 있어요. 자, 교수님 이름은 제가 들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서 물음표로 가져왔습니다. 아마 량수 뭐 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했고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죠. 무료로 이제 강의를 열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무료 강의를 들었는데 보다 서 있는 학생, 이제 무료로 강의를 진행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왔는데 앉아서 듣는 학생도 있고 서서 듣는 학생도 있었죠. 근데 이제 교수가 강의하면서 보니까 앉아 듣는 학생 중에 무런전 열심히 듣지 않는 학생도 있었고 그치만 이제 상대적으로 서서 강의를 듣는 학생은 열심히 강의를 듣는 거예요. 교수가 생각했죠. 이게 무엇 때문일까? 무료로 강의를 해서 그렇구나 라고 해서 免费로 강의를 진행하다가 收费 돈을 받는 걸로 바꿨죠.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돈을 받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정말 듣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강의를 못 듣는 학생들이 발생했고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죠? 받은 돈을 가지고 교수가 받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이 없어서 못 듣는 학생들을 듣게 해주는 어떤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교수가 정답이었죠. 教授 같은 거. 그 다음 站着的学生很认真 서서 듣는 학생이 열심히 들었다 같은 문장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이죠. 给花钱听讲座的人 그쵸. 강좌 듣는 학생들한테 이제 거둔 돈을 써가지고 듣게 해주는 자, 감동스러운 이야기도 오늘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기에 대한 총평 좀 마무리 지어 보고요. 이어서 독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는 1부분이죠. 1부분 여러분들 빈칸 넣기죠. 자, 빈칸 넣는 게 12문제, 그리고 문장을 넣는 게 3문제, 총 15문제가 5급 독해 1부분인데 정답의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문 밖에 있었다. 독해인데 빈칸이 있죠. 그럼 빈칸의 정답의 근거는 지문 내에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나의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호응구들이라던가 아니면 오늘 자주 쓰는 연결어도 시험에 출제가 됐죠. 그런 거는 해석해서 정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빈칸 부분을 보고 지문 밖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해 1부분은 지문 밖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가 출제됐다. 의미를 파악해서 정답을 찾는 문제가 출제됐다. 당연하죠. 독해 2부분은 당연히 빈칸이 없이 단문 독해니까 지문 내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아야겠죠. 근데 어떻게? 그렇죠. 6구보기가 많이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해석만 해서 정답을 찾겠다라고 했으면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 있었어요. 독해 3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역시나 지문 내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아야죠. 지문을 꼼꼼하게 해석해서 문제를 먼저 읽어서
배경 지식을 쌓고 뭐를 물어보는지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꼼꼼하게 지문 내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했었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우리 독해 1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은요, 아, 이게 어떤 어휘다 라고 눈치채셨죠? 첫 번째 어휘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글자? 发表. 자, 앞에 이제 小说 같은 글자가 등장했고요. 发表를 체크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죠. 시우가 이런 힌트를 보고요. 反复를 체크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再坚持下去也没有意义. 그쵸? 意义 표현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逐渐 이것도 중요한 어휘죠. 점점 점차 우리 잘 나오는 5급 부사입니다. 经常会 우용, 그쵸? 우용, 잘못 사용한다 같은 표현들. 자, 그 다음 이어서 谦虚 정말 잘 나오는 5급 역시 형용사죠. 造成 조성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자, 초래하다 라고 해석하셔야 되고 뒤에 뭐랑 많이 있어요? 오해를 초래하다, 그쵸? 자, 그 다음 이어서 表面 같은 단어들. 给对方尊重. 자, 이어서 위치 A 不如 B. 위치 A 不如 B 뭐가 낫다는 거죠? 자, B가 낫다는 거죠. 이런 표현들. 充分的关心和尊重. 자, 充分 요거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되고요. 物质通常 그다음 一旦 우리 찌우랑 많이 홍하죠. 一旦我们完成目标. 그쵸? 一旦 A, 就 B. 자, 이런 연결어들도 오늘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어휘 持续 같은 어휘까지. 자, 이거 중요한 어휘들 체크해 드리고요. 이어서 독해 2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2부분 왼쪽에는 이제 지문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자, 오른쪽에는 자, 유사 정답이라고 여러분께 정리해 드립니다. 식욕과 어떠한 기억은 뭐가 있다? 관련이 있다 같은 것. 그 다음 여러분 파이셔 뭐를 찍을 때는 자, 조류를 찍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야채와 과일의 영양 성분은 다르다 같은 표현들도. 그 다음 시엔상. 자, 이런 표현이 이제 어려웠죠. 시엔상은 선상, 이제 온라인상을 말합니다. 자, 온라인상에서 어떤 글자? 그렇죠. 운동을 가르쳐 준 사람인데 1대1 PT죠. 1대1 PT인데 온라인으로 이제 운동을 가르쳐 준 사람들 관련된 지문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이러면 렁창. 자, 이게 갑자기 이제 침묵이 흐르는 거죠. 자, 렁창. 요것은降低한다. 社会认同感. 어떤 동질감을 뭐한다? 낮춘다. 같은 이런 문장도 우리 유사 정답으로 여러분께 정리해 드립니다. 독해 3부분은 한 지문만 저랑 같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신년에 우리가 뭐 한다고 했어요? 결심을 한다 했죠. 근데 80%의 사람들이 언제? 2월달 둘째 주가 되면 뭐한다? 실패한다. 그러니까 뭐 꾸준히 운동해야지 아니면 꾸준히 언어 공부해야지 라고 내가 결심하지만 2월달 둘째 주가 되면 실패한다 같은 지문을 우리한테 해석하게 하고요. 大部分人没能实现. 그 다음에요. 喜欢靠别人. 이 다른 사람한테 기대가지고 靠别人. 이것도 정답으로 체크해야 하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독해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쓰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의 쓰기. 여러분들 쓰기는요. 91번부터 98번까지는 지난 2월보다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기본 구문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죠. 총 8문제의 어순배열 중에요. 2문제만 특수 구문이었고 6문제는 기본적인 구문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특수한 구문은 어법 지식을 알아야 풀 수 있지만 기본적인 구문은 철저하게 어휘를 알아야지만 문장을 통한 어휘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보다 서면어체가 좀 출제가 돼서 평소에 구어에 쓰는 표현도 있지만 이 문장에서 많이 쓰는 서면어 그런 어휘들이 출제가 돼서 어렵다라고 느꼈었을 수 있어요. 99번, 100번 우리 단문 쓰는 건 독해 영역의 난이도 상승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요. 99번의 경우는 연관성이 높은 어휘들로 구성이 됐고 100번은 역시 과거에 나왔던 완전 똑같은 그림은 아니지만 오늘 시험 그 그림에서 출제자가 여러분에게 쓰기를 바랐던 그런 어휘, 자, 그 어휘는 과거에 나왔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본격적으로 한번 꼼꼼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 부분은요. 바로 문제 푸시면 안 되고요. 이런 통합사고 훈련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첫 번째, 자, 시험 딱 보러 갔어요. 그럼 바로 내가 정답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뭐 해주셔야 돼요? 시간 단축, 어휘를 묶어주셔야 됩니다. 어휘 묶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덧자, 그 다음 양사, 개사, 이거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오는 거, 그 다음 자주 함께 쓰는 호응어휘 같은 걸 좀 여러분들께서 묶어줄 수 있었어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문제 풀 때 어휘를 먼저 묶어주시고, 자, 그 다음 하셔야 될 게 구조를 좀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 구문인지 특수 구문인지 아니면 고정 구문인지. 자, 기본 구문을 묻는 문제 뭐가 필요하다? 어휘 지식이 필요하다. 오늘 시험이 그랬죠. 오늘 시험 문제 몇 문제? 8문제 중에 6문제는 바로 기본적인 구문을 묻는 문제였고요. 2문제가 어법 지식이 필요했는데 오늘 출제된 거는 받자문이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는 겸어문이 오늘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묶을 거 묶고 시간 단축 좀 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가 기본 구문인지 특수 구문인지 확인하신 후에 나열해 주셔야 됩니다. 해석은 마지막에 해야 된다. 해석해가지고 나열하기 시작하면 한국식 중국어 문장이 돼서 이 틀린 문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잘남이 알려드린 순서대로 문제를 푸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장화 또한 수어. 자, 긴 말 그만하고 저랑 같이 오늘 어떤 문장들이 출제되는지 한번 8문장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도가 높았던 문제거든요. 자, 이 문제 역시 어려웠습니다. 怎样? 자, 이런 거 앞에 쓰는 게 어려웠죠. 怎样? 우리 어떻게 하면 정웨이 되냐? 뭐가 되는 거죠? 一名软件开发设计师가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죠. 자, 문장 끝에 물음표 써서 써야 됩니다. 软件开发 소프트웨어 개발 设计师 바로 설계사죠. 물론 여기다 工程师 같은 어휘 썼어야 됩니다. 오늘 시험 문제 나왔던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건 당연히 아니고요. 자, 일부 어휘를 제가 바꿨습니다. 그렇죠?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은 아, 저렇게 나열해야 되겠었구나 라고 정답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자, 이 문장들 꼭 여러분들 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保持冷静. 여러분 여기서 冷静 이걸 냉정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또한 이다. 뭐다? 一种智慧. 잘 나오죠? 지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침착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죠. 保持冷静 또는 시험 문제 이런 표현은 잘 나오죠? 保持沉默. 침묵을 유지하는 것도 지혜다.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은 보기에는 쉬웠으나 나열하기에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这件毛衣, 이 스웨터는 摸起来 만져보니까 뭐하다? 부드럽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예쁘다, 看起来很漂亮은 익숙하면서 摸起来很软, 제가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시험 보면서 놀랐던 게 여러분들 요 화면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띄워놨는데, 자, 이게 베스트셀러인 해커스 단어장 초록 색깔 단어장 몇 페이지죠? 88페이지에 자, 20번 어휘에 요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해커스 단어장 여러분들요. 초록 색깔 단어장 88페이지죠.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대로 똑같은 문장이 시험에 출제가 됐죠. 같이 보겠습니다. 这条围巾. 자, 웨이진 목도리 스카프죠. 摸起来 만져보면 매우 뭐하다? 光滑, 매끌매끌하다라는 문장이죠. 이 문장으로 많이 기억을 해주셨어야지만, 자, 오늘 시험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이런 문장도 나열할 수 있었다. 거의 해커스 교세가 적중했죠. 그렇죠? 자, 이어서 네 번째 문장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거, 여러분 그 마을에요. 작년에 밀 총 생산량은요. 얼마에 도달했다? 30만 뚠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밀 총 생산량 제가 써놨지만, 자, 식량 총 생산량, 자, 이런 걸로도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난도가 높았던 네 문장 살펴봤고요. 좀 쉬웠던 문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평이하게 출제된 문제들이거든요. 어법적인 문제들이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어법은 내가 어법 지식을 알면 그냥 바로 적용 가능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받자문이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나오면 받자문은 항상 받다지에 못 찾는다. 처치 대상. 여기 처치 대상이 뭐죠? 고모가 앞에 나왔고요. 往返的火车票. 자, 이게 처치 대상이죠. 고모는 왕복 기차표를 뭐 했다는 거죠? 취소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왕복 뭐 기차표, 왕복 비행기표 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죠. 근데 받자문을 출제했을 때 어렵다, 어려운 문제로 바뀌려면 이제 뭐를 물을 때, 그쵸, 받자 앞에다가 뭘 쓸 수 있는지, 자, 부사 쓸 수 있는지, 자, 이거를 물어본다면 난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될 텐데, 자, 오늘은 그에 비해서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에서 항상 중잘남이랑 이 첫 번째 수러 자리 오는 거, 受到,
두 번째 수로 자리에 온다. 그래서 랑 글자를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배치할 수 아냐를 확인하는 문제였다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석 좀 해보겠습니다. 今天的学术讲座. 자, 오늘 어떤 거 학술 강좌는 학생으로 하여금 받게 한 거죠. 어떤 启发 깨달음, 受到启发, 受到启发 정말 많이 쓰는 호응구죠. 이어서 여섯 번째 문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 这家公司的工资待遇如何? 이런 문장들이 시험에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렵다라고 느꼈었을 수 있어요. 자, 如何? 자, 요 글자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怎么?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어떤 뜻이 있어요? 怎么样? 자, 이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서는 뭘로 쓰인 거예요? 두 번째로 쓰였죠. 怎么样? 자체로 물음표 가지고 오고 뭐가 될 수 있다? 수로가 될 수 있습니다. 怎么는 일반적으로 누구 앞에 와요? 수로 앞에 오죠. 그렇죠? 怎么样이 자체로 얘가 뭐가 된다? 수로가 된다.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인 거예요? 怎么样의 의미로 쓰인 거죠. 해석 좀 해보면 이 회사의 급여 대우가 어떠한가? 라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죠. 근데 이제 如何 우리가 구어 표현에서는 잘 쓰지 않고요. 독해 이야기글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런 서면어체가 이제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렵다라고 느꼈었을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우리 마지막 8번 문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8번 문장 보면요. 经理宣布了 뭐 했다는 거죠? 선포했대요. 뭘 선포했어요? 获奖作品이니까 수상작, 명단, 명단을 뭐 했다? 발표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 문장은 어렵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91번부터 98번까지 8문장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어서 오늘 쓰기 99번, 100번 문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99번 어휘는 이런 어휘가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彩虹, 무지개가 출제가 됐고요. 감격하다, 激动, 그 다음 감상하다, 欣赏 역시 출제가 됐고요. 서둘러, 赶紧, 자 그리고요 운이 좋다, 幸运 자 같은 어휘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이 모범 답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개 어휘 중에 때로는 이렇게 자체만으로도 호응하는 어휘들도 있어요. 그렇죠? 무지개를 뭐하다? 감상하다. 뭐 이런 글자들 역시 호응하는 걸로 장문했었어도 되고요. 자, 제가 이제 모범 장문 한번 써봤습니다. 我喜欢彩虹. 난 무지개를 좋아해요. 因为每次看到彩虹. 자, 매번 뭘 할 때? 자, 무지개를 봤을 때 또 있었대요. 뭐가 있었어요? 어떤 운이 좋은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而且风雨过后总会有彩虹. 그렇죠? 비바람이 지나고 나면 항상 뭐가 있다? 무지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문장은 우리 쓰기 어순배열에도 나온 적이 있는 문장이라서 중잘남이 제가 직접 현장에서 수업하는 부교재에다가 이 문장을 넣어놨죠. 자, 인터넷 강의 듣고 지금 강의 들은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저를 만나는 학생들은 자, 중잘남 부교재 템플릿 9번째 템플릿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자, 비바람이 지나고 나면 뭐 할 수 있다? 무지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역시나 무지개 참 멋있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특히 또 봄비가 내렸기 때문에 자,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꼭 기억 좀 해두세요. 잘 보이는 곳에 메모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看到它 뭘 보는 거죠? 자, 무지개를 보면 会给我带来力量 어떤 힘을 가져다 준대요. 오늘 비가 내렸고 또 뭐가 나타났다? 무지개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나는 뭐 했어요? 激动, 감격했다라는 거죠. 서둘러서 拿来, 뭐를 꺼내서 照相机拍了下来, 사진을 찍었대요. 그 후에 뭐 할 수 있어? 그렇죠. 천천히 그걸 뭐 할 수 있다? 감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졌습니다. 자, 100번 오늘 시험 문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고 엄마 아빠 그리고 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 손에 뭔가 이제 선물을 들고 찾아뵙는 그런 그림이었죠. 뭘 써야 됐을까요? 시험은 시험이죠. 그러니까 그냥 만나다라는 동사를 쓰라고 낸 게 아니라요. 뭘 쓰라고 했다? 그렇죠. 선물 썼으면 좋았고 뭐 이건 기본 단어고요. 자, 포옹하다라는 글자 있죠? 용바오. 그 글자와 그 다음에 여러분 찾아가 뵙다 칸왕이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장문했으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은요 춘지혜래요.
빠바 마마 따이저워 나 데리고요 함께 어디 갔어요? 찾아뵈러 갔다. 누구를? 할머니 할아버지보다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로 써야 됩니다. 5급은 뭘 좋아한다? 외가 쪽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로 글을 써서 써야 돼요. 그쵸? 자, 물론 5급 단어에 배정된 외할아버지는 라오예 말고도 뭐가 5급 단어에 배정되어 있다? 와이꽁. 자, 이게 배정되어 있으니까 자, 다음부터는 와이꽁을 이용해서 글을 써도 괜찮겠죠. 다음부터는 그쵸. 혹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5급은 뭘 좋아한다? 외가 쪽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쵸?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빠바 마마 게이 그렇죠. 라오라오 야오의 따일러 뭘 가져다 온 거죠? 많은 선물을 챙겨왔대요. 하이 따일러 헌또 하오치더 맛있는 것도요. 그쵸?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라오 라오의 칸따 오어 非常激动 날 보고 매우 감격하셨어요. 나도 카이신 했대요. 용빠 라오라오 외할머니를 뭐 했다? 안아드렸다 라는 거죠. 용빠 썼으면 좋았겠죠. 자, 过节真好啊. 그쵸. 명절 보내는 건 정말 좋다. 찌 네모박스, 예 네모박스 A할 뿐 아니라 B하다. 맛있는 것도 있고요. 뭐도 있어요? 칸왕 찌아른 가족들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날마다 뭐가 있기를 명절 보내기를 시왕 정말 바란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 줘 봤습니다. 쓰기는 막막하다 느낄 수 있으나 그 막막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 그리고 템플릿을 많이 외운다면 충분히 시험 보러 가서 응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해커스에서 인터넷 강의, 그 다음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면 합격까지 필요한 시간 단 20일입니다. 제가 이제 소리학습 훈련도 수업대 하고요. 자, 플랜 A는 성실하게 다 공부하는 거지만 플랜 B 자료도 계속 드리고 그 다음 지푸라기, 지칠 때 풀어보는 나를 위한 기출문제 같은 자료도 계속 수업 시간에 제가 배부합니다. 현장 강의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자, 응시료 100% 지원합니다. 특정 수강하는 반에 한해서는 응시를 100% 지원하고 자, 원어민 장문 첨삭 불합격 시까지 재수강 무료입니다. 자, 온라인 클래스 현장 강의 버전을 촬영한 인강도 있고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진짜 인강도 있습니다. 자, 인강으로도 저를 만날 수 있는데요. 6주 학습 가이드 영상을 제가 촬영해서 올려놨으니까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6주 학습 가이드 영상을 꼭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강을 순서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총평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오늘 봄비도 내렸고 자, 시험 보고 오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비바람이 지나고 나면 风雨过后总会有彩虹 뭐가 있기 때문에 자, 무지개가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